있는데 주식회사 와이콘즈라는 법이 있고 주식회사 올포인트가 있고 와이콘즈는 이제 대학생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의 가장 주역으로 하는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인데 여기는 대학생들을 밥도 먹이고 소비도 하고 생활도 하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상장을 통과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는 가도에 이렇게 와 있는 제이커브를 만났다. 우리가 표현할 때 제이커브 그러면 제이야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 제이커브에 도달을 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와이콘즈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게 1,000원의 아침밥, 1,000원의 밥상 이런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000원을 부담해주고 학교하고 기업에서 2,000원을 부담해줘서 5,000원짜리 밥을 1,000원에 먹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행하는 회사가 와이콘즈다. 그래서 현재 36개 대학에 33만 5천 명의 학생을 회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쓰는 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보스턴 치즈버그랑 오렌 스낵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매매 주식, 선물, NFT, 코인 이런 거 자동 매매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대단히 전도유망한 그런 기업이고 여기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데이터 공인 인증원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이거는 과기부 산하의 NFT 등기소인데 그 유한양이랑 삼성, 연세대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증평가사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인증평가사 1급, 2급, 3급을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여기에 대표입니다. 한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포인트는 전 세계의 포인트를 모아서 이거를 이제 분배하고 배당하는 그런 기업을 지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게 티머니라는 걸 합니다. 티머니는 이제 차, 머니는 이제 돈을 얘기하고 그래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셔도 포인트, 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포인트 사업을 합니다. 포인트는 다 아시죠? 네. 포인트는 이제 우리 매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립해주는 적립금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도 몇 가지 있어요. 제일 문제가 유효 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없애져요. 그래서 1년에 없어지는 포인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준을 넘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포인트 알고리즘을 위해서 유효 기간이 없는 포인트 사업, 이거는 소멸시키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통합 마일리지, 통합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이 통합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통합 포인트를 하려면 일단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치라는 건 뭐냐면 포인트 그러면 보통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치는 10%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게 주인이 예를 들면 빵집에서 10,000포인트를 줬으면 그 손님이 다음에 오셔서 빵을 사면 10,000원어치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게 주인은 원가가 1,000원이니까
1,000원만 부담하면 10,000포인트를 없앨 수 있어서 원가는 1,000원으로 본다. 그래서 포인트의 가치를 보통 평균 1,00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포인트 사고가 나면 10%를 예치해낸다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화 포인트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매장에서 받은 거를 B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빵집에서 받은 포인트를 중국집에 가서 쓰려면 1,000원, 10,000원, 1,000원을 주면서 10,000원어치 주라면 안 주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만들어야 돼요. 100%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머니에서 쌓는 포인트는 현금 1대1이다. 그래서 1포인트면 1원의 가치를 갖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회원 모집. 이런 회원 가입이 참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주일에 저는 부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러면 부산에 가면 거기서도 소개 활동을 하겠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포인트 받자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동네에 회원 가입을 몇 군데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 정보를 주기 귀찮아서 포인트를 쌓아드릴까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죠. 네. 그 회원 가입이 싫어서 포인트를 안 쌓는 게 거의 70%. 이 버려지는 포인트랑 그 다음에 유효기간 때문에 버려지는 포인트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한다. 그럼 만약에 통합 포인트를 하면 티머니 회원은 어디 가서든 회원 가입 없이 포인트를 내실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러면서 포인트가 개별 포인트가 아니니까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0원, 5,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해서 금방 10만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몇만 원 돼야 포인트 쓰는 즐거움이 있겠죠. 500원씩 이 집에 500원, 저 집에 2,000원, 저 집에 1,000원 이렇게 모아지면 이거 모으는 제일 즐거움도 없지만 언제 또 가서 그걸 또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통합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통합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인트를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놨더니 원래 10,000원 이상 되면 쓰게 해놨는데 3,000원, 5,000원짜리들도 다 사용하고 있죠. 네, 팀원이.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도록 하고 통합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현금하고 1대1로 해서 아무 데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면 진짜 현금화된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출금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의 가치를 갖고 있던 포인트를 모아서 100%의 가치를 만들어주면서 현금화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고,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를 모으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맹화한다는 거거든요. 가맹점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개별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 가맹점이 되신 분들은 다른 가맹점들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는데, 소개하시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형 매장들을 하기에는 좀 딸리는 그런 게 있죠.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쿠팡이라든가 편의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주유소, 다이소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매장은 전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대충 잡아도 한 100만 개에서 130만 개 매장 정도를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는 배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80만 개밖에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매장이 100만 개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회사의 사이즈가 대충 나오기 시작하시죠. 자, 여기 가서 쓰시면 3에서 10% 정도를 적립받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의 3%면 1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요. 3천만 원이면 90만 원. 10%면 1,000만 원, 100만 원을 가져오는 거라서
일반 가맹점에서 10% 준다는 것은 손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매장들에서 사용하시면 10% 정도, 7%에서 10%가 많습니다.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해줍니다. 피자 시킬 때는 이제 동의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모아지면 현금이 모아지는 거니까, 그죠? 이걸로 이제 분배하는 거죠. 네. 분배를 잘하면 회사가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행운을 넣어서 분배 방식을 하나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데서 스타벅스나 주유소나 이런 데서 쓸 때 10,000원당 복권을 한 장씩 드립니다. 그러면 5만 원 쓰면 복권을 몇 장? 5장. 그래서 10만 원 쓰시면 10장.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매주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1등, 2등, 3등을 당첨시킵니다. 이분들은 이제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1, 2, 3등 당첨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복권 3등 안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상징적으로 큰 금액을 당첨시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4등부터는 10만 원씩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당첨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시간이 지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당첨자가 나와서 이제 결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제를 복권화 해가지고 당첨 기회를 쫙 끌어올려서 재미를 부여해줍니다. 이게 이제 분배 방식이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게 되게 재밌을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은 이제 행운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에 의한 시간차에 의한 분배 방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결제를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먼저 한 사람한테 결제를 늦게 한 결제들이 포인트를 적립해줘서 일정한 크기를 만들어줘요. 이게 우리가 24만 원부터 400만 원의 사이즈를 만듭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예를 들면 제가 편의점이나 쿠팡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를 가서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1,000원, 여기서 3,000원, 여기서 5,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6,000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이거 금방 만들어지겠죠? 일상생활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6,000포인트가 싹 소멸이 되면서 6개의 코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코드 하나에는 900원씩 딱 분배돼서 들어갑니다. 누구누구 생기냐? 나. 포인트를 모은 나도 코드가 하나 생기고, 나를 소개하시는 분도 코드가 하나 생기고, 소속 가맹점도 하나 생깁니다. 가맹점을 소개하시는 분도 하나 만들어지고, 본사도 하나 만들어지고, 서버 관리도 하나 만들어져서 코드 6개가 착 분배되면 900원씩 와서 60원씩 15단계로 쫙 뿌려집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6 그러면 90명 포인트가 날라가겠죠. 그러면서 나는 포인트를 적립받는 그릇이 하나 딱 생기는데 그릇은 저희들은 포인트 적립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드는 나보다 늦게 결제하는, 나를 포함한 결제하는 결제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서 얼마씩? 60원씩 15단계를 쫙 쌓아줍니다. 나도 15단계를 줬으니까 당연히 15단계로 받는데 이럴 땐 전산이 바이너리 트리라는 걸 짜줍니다. 바이너리 트리라는 거는 한 단계를 내려갈 때마다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2, 4, 8, 16, 32, 64 이렇게 내려가서 15단계까지 가면 65,535건의 코드 결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0원을 곱하면 약
400만 원 정도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 자, 얼마? 내가 소비 활동을 해서 그냥 6천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코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에는 최대 약 400만 원까지 적립이 될 수 있는 사이즈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산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간에 의한 분배 방식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가속. 우리가 이제 추천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추천을 안 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좀 조금 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개의 직급을 만들어요. 24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4개의 단계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소개하지 않고 나만 쓰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6천 포인트가 될 때마다 코드가 하나씩 생기고 또 6천 포인트 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이게 11단계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그러면 맥스 최대 24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뚜껑이 딱 닫혔다. 그러면 나한테 포인트가 누적돼야 되는 거는 흘러서 넘쳐버리도록 이렇게 전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을 소개하신 분은 13단계까지 해서 100만 원까지, 4명을 소개한 사람은 14단계까지 해서 200만 원까지, 6명을 소개한 사람은 15단계까지 해서 400만 원까지 적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6명을 소개한 사람이면 6천 포인트가 되면 코드 하나가 생기고 6천 포인트가 되면 코드 하나 생길 때마다 생기는 이 코드 곱하기 400만 원까지 적립 알고리즘이 돌아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을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24만 원,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400만 원 이렇게 코드 값이 결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6명 소개하는 게 장난처럼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입이 되고 나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톡에 회원 6명 하려면 하실 수 있어요? 신규 회원? 보세요. 거의 100% 카카오톡에 이미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수, 6명까지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절반이 안 된다. 또 한 사람이 6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수백 명 하시는 분도 있고 수천 명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얼마짜리다? 23만 원짜리 코드값을 갖게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코드 하나를 갖고 있으면 원래는 400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죠? 얼마를 받아요? 24만 원을 받으니까 376만 원이 계산이 맞겠죠. 아니 이건 제가 갖는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코드를 하나만 가지면 376만 원을 벌어주는데 이 손님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3,760을 벌어줄 거고 100개를 가지면 3억 7,600원을 벌어줄 이걸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갖게 하면 도덕 모럴러지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이 재원으로 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첨 금액이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작겠지만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고 전 세계잖아요.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돼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장이 축제의 장으로 바뀐다. 어마어마한 당첨자를 만들어내고 아마 그날 하루를 눈 빠져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이번 주에 내가 당첨이 설령 안 됐다 해도 다음 주에 또 10,000원 하나 쓰면 또 복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한 적립 방식을 만든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5번째는 코드의 값이 결정이 되고 나면 코드의 숫자를 몇 개를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4월 2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8개월이 조금 안 됐습니다. 7개월이 좀 넘었는데 코드 3,000개를 넘기신 분이 20년이 어마어마하죠. 코드를 3,000개 만든 사람이 설마 6명을 소개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러면 코드 값이 400만 원이라고. 400만 원짜리 코드가 3,000개면 12억입니까? 120.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양심상 공을 하나씩 빼는 습관이 있어요. 어제 오셨던 여자분들 몇 명 중에 두 분이 6,000 코드를 넘으십니다. 이 사람은 240억이 넘도록. 이런 재원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데서 천문학적으로 쌓여지는 포인트들이 지속적으로 쌓아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120억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팀원이가 잘 되기를 얼마나 네? 기도하고 성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네. 사업이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12개월 만에 3,000개, 6,000개의 코드를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시죠? 이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강의를 재미있게 해야 사람이 안 좋다 하는데 저는 시작만 하면 자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이 강사의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나열하는 사람, 나열. 대신 이런 걸 설계하고 그러는 건 되게 좋아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각자의 탤런트가 있겠죠. 네. 자, 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1년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조 원의 포인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없애게 해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 멤버들끼리 분배만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는 이걸 위해서 매출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뭐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의 소비만 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건지를 결정해 보자는 거죠. 나는 용돈을 원해? 아니면 내가 연금 수익 정도를 바래? 아니면 나는 월급 정도만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하고 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옛날에 까먹은 돈도 좀 있고 그래서 복구해야 되는 부분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요거 하는 거에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희는 시스템을 짜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 세일즈를 하면 남들은 잘 파는데 저는 설명해놓고 보답메이드를 못하는 마음이 약해서 항상 실적이 뒤처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거를 레버리지를 쓰고 시스템을 짜는 걸 설계하다 보니까 우리 영업 사무실에 가면 이름 쭉 써놓고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보험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가면 제가 기업 회사 운영하다 망해가지고 세일즈를 갔다가 김영규 그러면 이만큼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두 달 지나면 제 그래프가 끝이면 여기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 다 합쳐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타일. 이건 제가 세일즈를 잘하는 게 아니고 판을 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자, 지금부터 레버리지를 한번 써보셔서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한다면 도달하기가 한 달에 뭐
20개, 30개 코드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 달에 500개, 1000개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는 거죠. 그거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레버리지 쓰는 시스템을 안에다 놓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저희는 가맹점이라는 걸 만듭니다. 가맹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장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있고 매장 없이 하는 사업자 가맹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워야 되니까 그죠? 조건을 붙이면 색안경을 끼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매장 가맹점이 하겠다 그러면 해드리는데 저희가 포인트 알고리즘을 탑재해 주잖아요.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가맹점이 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이 포인트 알고리즘을 자기네 가게에다 덜컥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팔고 있는 순댓국이 10그릇 팔리던 게 50그릇, 100그릇 팔리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이걸 잘 배우면 되게 쉬워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 순댓국 10그릇을 100그릇으로 만드는 그림이 이 안에 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장은 대신 자기네 매장, 자기네 제품을 여기다 올리려면 10만 원 정도를 충전하려 합니다. 이거는 왜 하냐 하면 이분이 포인트를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서 자기가 써버리고 포인트를 안 주면 회사에서는 이쪽에 포인트를 줘버리고 이쪽에서는 수금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적립금이에요. 네, 이걸 제가 안 했더니 순식간에 몇 억의 외상값이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충전하게 합니다. 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10만 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현금이나 카드를 마음 놓고 받으셔야 돼요. 10만 원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U 매장 아시죠? CU 매장. 네, CU 매장이 저희 팀원 회원이 가면 몇 프로 적립해줘요? 현재 10%를 적립해주고 있죠. 회원이 갔을 때. 자, 그런데 가맹점주 사장님이 CU 매장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야, 너 까불지 말고 팀원이 가맹점을 해라. 10만 원이면 돼. 네. 표시점 하나 차리는데 8천에서 1억 5천 들죠. 네. 너가 지금 매장에서 나오는 순이익보다 또 가맹점에서 나오는 순이익이 훨씬 커지게 할 수 있을 테니까 10만 원만 투자해.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이 오면 어차피 10% 적립해주고 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오면 포스트 하나 붙여놓고 QR을 붙여놓으면 이거 찍고 회원 가입하면 밑에 달리죠? 이렇게 회원 가입. 그리고 10% 적립해주고 아닌 사람이 오면 회원 가입시켜서 10% 이렇게 회원 가입을 본인이 합니까? 알바생을 시키겠죠. 자기는 거기 안 있잖아요. 포스터 붙여놓고 야 회원 아닌 사람들은 적립하고 하시면 10% 적립됩니다. 이 얘기만 해.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넘어가면 얼마짜리 코드라고요? 400만 원짜리 코드로 바뀌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상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전부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회원 가입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코드가 추천인도 생긴다는 걸 알게 되는 말이 되면 사람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린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CU만 가는 건 아니죠. 올리브영도 가고 스타벅스도 가고 다른 매장들을 돌아다녀서 하여튼 6,000포인트만 되면 코드 하나로 바뀝니다. 또 6,000포인트가 되면 또 코드 하나로 바뀌고 계속 이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몇천 명이 코드 하나씩 생기면
여기도 100개, 1000개의 코드가 똑같이 여기서 생긴 숫자만큼 내가 생기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코드 하나가 얼마까지 들어온다고요? 400만 원. 그러면 10개면 편의점을 10개 운영하는 거랑 같고 100개면 100개를 운영하는 거랑 같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설명을 어설프게 했더니 CU 매장이 말을 안 들어. 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설명을 이해를 못한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나는 삐져가지고 커피숍 사인장을 만나요. 커피숍이 아마 조금 지나면 단체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세요. 커피숍 사장이 가맹점을 했어요. CU 앞에 있는 커피숍 사장이 가맹점을 했으면 회원 모집을 어디서 해요? 커피숍에서 하겠죠. 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요. 그럼 이 손님들이 CU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립을 해줘야 되죠. 지는 손님만 오고 적립만 해주면 되고 돈은 누가 벌어요? 커피숍 사장이 그렇죠. 자기네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어디로 가? 커피숍한테. 그럼 나한테 이게 선택 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선택 권리가 있어요? 아니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가서 얘한테 얘기할 건지 얘랑 편해서 죄송한데 이 사람한테 할 건지 이 사람한테 할 건지 말 잘 듣는 순댓국 사장님한테 할 건지 위장원 사장님을 할 건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결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을 다 가입시킬 때까지 푸시를 쳐주면 되는데 처음에 몇 명만 설명해주면 연결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맹점 레버리지. 그래서 가맹점 레버리지를 하나 만들면 매장 하나에서 500개, 1000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걔가 500개, 1000개 나올 때 나도 동일한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주부인 내가 가맹점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내 코드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는 가맹점 하나만 해요? 아니죠. 2개, 3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코드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죠.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5,400만 명이니까 5,400만 명을 누가 먼저 먹냐의 게임이지. 이걸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매장 가맹점은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 매장이라는 가맹점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5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진입장벽을 싹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만 원을 받느냐? 그거는 지금 설명해드리면 자, 순댓국 사장님이 있어요. 10,000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10%를 준다 그러면 1,000원이겠죠. 네, 그러면 회원이 쫙 가가지고 회원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회원인 경우에는 1,000원을 적립해주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원가입을 시켜서 적립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회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현금, 두 번째는 카드, 세 번째는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런데 초창기에는 전부 카드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신규회원이 가가지고 저기 가서 가입을 하고 10,000원짜리 먹고 QR을 갖다 사진을 카메라를 대면 휴대폰 10,000원 결제하기 창으로 쫙 넘어가요. 그러면 카드 결제하기를 눌러. 딱 그러면 여기에 카드 결제 대기 이렇게 가게 주인 웹에 떠요. 딱 떠. 그러면 이 사람이 카드로 내겠다는 뜻을 의사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손님은 카드를 꺼내서 가게 주인한테 주면 단말기에다 꽂고 10,000원 결제를 받잖아요. 그죠? 딱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순댓국 10,000원짜리를 먹고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00포인트를 받아야지. 1,000포인트를 우리는 순댓국을 먹었는지 돈을 결제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주인이 요 카드 결제 대기를 자기 창에 뜨면 확인을 딱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분이 원래 충전해놨던 10만 원에서 1,000원이 쫙 빠져가지고 이거 딱 적립해 주는 거예요. 이 용도로 10만 원을 충전해 놓으라는 거예요. 꼭 10만 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거겠지. 만 원만 충전해도 되긴 돼. 근데 이왕이면 10만 원 정도는 충전해 놓고 써라는 거예요. 안 하면 찾아가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카드 쓰면 이게 99,000포인트가 남았다가 98,000포인트로 줄고 97,000으로 줄다가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 와서 썼어. 그럼 다시 만 원이 플러스 되니까 108,000포인트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 포인트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네. 되게 쉽게 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안 하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카드를 쓰면 피지사를 통하죠. 그 다음에 카드사를 가서 수수료를 떼고 일로 들어가서 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가맹점으로. 그래서 저희도 수수료를 쓰려면 피지사를 우리 거를 넣어가지고 카드사를 갖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맹점 사장 설득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피지도 싸워야 되잖아요. 얘네 피지를 우리가 뺏어왔으니까. 맞죠? 얘네가 안 뺏기려고 별짓을 다 해놨어요. 단말기도 설치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물건도 주고 이거를 뺏어오는 게 가맹점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적과 친구를 나눌 때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법을 쓰면 피지 애들한테 지금 이렇게 짜주면 피지 수수는 그대로 왔다 가니까 장애의 떡을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죠. 그러면 가맹점 가입을 얘네가 할 수 있어요. 적이 아니고 친구로 바뀐 거지. 그럼 이런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피지사가 적극적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00만 개의 피지 가맹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희랑 지금 기울기 시작해요. 100만 개. 박수 한번 쳐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이런 게 시스템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잘 익히시면 사업이 엄청 쉬워져요. 근데 그 쉽게 하려면 장벽을 싹 걷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누가 들어도 이걸 안 하면 바보. 멍청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세부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커피숍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는 무서운 점이 이런 건데 하나는 우리 가맹점이고 하나는 아니라고 보면 나란히 커피숍이 장사를 해요. 근데 여기 가면 뭐가 생겨요? 포인트가 생겨서 코드가 생기고 수익이 발생이 되죠. 여기는 커피만 주죠.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손님이 이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죠? 10% 20%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실제 매출액 차이는 40%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면 소문이 났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뚝뚝 잘려나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는 손님이 미어터지고 여기는 손님이 확 줄었죠. 네. 자, 이제 내가 깨달았어. 아,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해버렸잖아요. 나는 포인트를 주지만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출범을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확 쳐져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 가입하지 않고 주문 식당을 운영하면 안 되죠. 네, 여기어때나 야놀자에 가입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시면 예약이 없어요. 제가 저같이 이렇게 웹 이런 걸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3박을
지방에서 자는데 모텔에서 잔다. 예, 모텔이 호텔보다 요즘에 더 잘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임 대표랑 나랑 둘이 맨날 한 방을 쓰는데 투인룸을 이제 침대 2개를 항상 이제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코를 고느냐. 잠을 먼저 드는 사람은 깊이 자고 예, 그런 게임을 하죠. 어쨌든 여담인데 그러면 예약을 우리 딸내미한테 임사장 딸내미한테 어디 예약 잡아놔라 그러면 여기한테나 양월자 통해가지고 예약을 다 잡아. 그럼 우리 가서 그냥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죠. 예, 지금 같은 때 가가지고 방 있어요 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언제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손님을 뺏어오고 시작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손님을 뺏기고 시작하는데 그 선택권을 누가 준다? 우리 가맹점이 주는 거예요. 이쁜 짓 안 쓰면 먼저 정보 주고 나 이쁜 짓 안 하면 나중에 정보 주면 차이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 동네에서는 얘가 위너지 먼저 시작한다. 항상 회원을 한번 모집하면 게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 가맹점을 많이 만드시면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내가 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팀원이 하자고 가게를 생으로 하나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60만 원만 투자를 하세요. 60만 원을 투자하면 측정 장비를 드리는데 그 사람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당연히 측정 장비가 있겠지. 그러면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무료로 건강을 측정해줘야 돼요. 여자는 470가지 정도, 남자는 454가지를 3분이면 데이터를 쫙 뽑아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인쇄해서 주기에는 너무 방대해야 돼요. 36장 분량이니까. 요즘 같은 때 누가 인쇄를 합니까? 자, 그리고 먼저 측정한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측정을 하면 먼저 데이터가 날아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라 저장이 계속 돼 있으면 나중에 쿠팡처럼 DB가 유출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이 사람이 측정하면 먼저 한 사람이 날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측정한 데이터 값을 보려면 팀원이 회원 가입을 하세요. 무료예요. 그러면 여기 휴대폰에서 당신의 건강은 이런 점수니까 높으면 이런 병이 생기고 나는 낮으면 이런 병이 생겨 보험은 이런 걸 들어보시고 건강식품은 이런 걸 드시고 식단은 이렇게 하고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를 400가지를 전부 다 세세하게 전 세계 언어로 해놨습니다. 전 세계. 그러면 무료로 건강을 측정하고 무료로 평생 회원가입 건강을 관리하는데 할 거라고는 회원가입밖에는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원가입이 되면 저희 비즈니스는 다 한 거죠. 이분한테 쿠팡 쓰는 방법, 원리부영, 주유소 이런 데 쓰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고 설령 이 사람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은 소개만 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쓰지는 않지만 쿠팡을 쓰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가입시키고 와이프도 가입시키고 그러면 저는 여기 코드가 하나 생기면 나도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맹점 사장님도 생기고 가맹점을 소개한 가맹점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친구가 하나 소개해주면 여기 아들도 생기는데 이때는 일반 회원은 내가 소비해서 생길 때랑 내가 소개한 사람이 코드 생길 때 나도 생기게 1대 이렇게만 돼 있어. 그래서 2대에서 생기는 거는 나는 생기지 않은 거. 근데 제가 1대에서 생기는 것만 쿠팡이 아직 쿠팡에서 10원도 구매한 적이 없는데
코드가 199개가 되겠죠. 사람을 많이 소개했다는 뜻이겠죠. 예, 놓고 노는 것 같아도 저도 소개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한 단계 내려가서 여기도 코드가 생기면 여기도 생기는데 여기는 생기지 않고 여기 생깁니다. 항상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맹점이 되신 분은 1대, 2대, 3대 이런 게 구분 없이 여기를 통해서 생긴 모든 회원들이 코드가 생길 때 여기 1대1로 생깁니다. 그래서 10개, 100개, 1000개가 만들어지고 가맹점을 소개한 가맹점 나도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나라면 가맹점 A, 가맹점 B, 가맹점 C를 만들면 여기서 나오는 숫자만큼 내가 만들어지니까 짧은 시간 내에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이 코드 하나의 가치는 내가 몇 명을 소개했느냐에 따라서 24만 원에서 40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는 만들어 놨어요. 열정을 가지고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시겠지만 저같이 우리는 상품을 못 팔거나 이런 사람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꼭지를 만들고 있고 지금 미국이랑 인도 이런 데들이 들어오고 어제 인도 팀 하나하고 인도네시아 팀하고 왔다 갔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자만 7억이라고 해요. 부자만. 그런 나라들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할 때 3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장관 하시던 분이 오셨는데 자기네 나라를 미국보다 먼저 시작하게 해줄 수 없냐 제안이 왔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늦게 시작한 나라에서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먼저 시작한 나라로 포인트가 날라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극초 단계고 꼭지점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트코인 10,000원일 때 사시는 효과랑 아니면 배달의 민족 주식 10,000원일 때 사시면 얼마까지 올라갔다고요? 1,500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인데 이런 타이밍에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수익 모델이 이렇게 좀 느리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사용해서 코드가 생성되는 시간이 있고 여기에 쓸만한 포인트가 정립이 돼서 J커브에 도달을 해야 일정한 수익 300이나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데 도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짧으면 2, 3개월, 길면 5, 6개월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요거를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초창기에 몇 개월 동안 내가 300이나 500 정도의 수익을 뭘로 보존할 건가 요거를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니다 보면 초창기에 몇백 정도의 수익을 못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코인 같은 데 잘못 빠져가지고 또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다가 놓고 털고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서 웬만하면 좀 300에서 50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60만 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랑 장비다. 12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장비 플러스 노트북. 1월부터는 저희들이 건강식품이 국내에서 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박 2일이면 도달을 하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걸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를 하면 20만 원의 수당을 드리는데 20만 원짜리를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 300에서 500의 수익을 보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온 라이프라는 상조 상품을 연동을 했습니다. 상조 그러면 웨딩, 크루즈, 상조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서비스가 있는데 안 쓰면 만기되면 100% 환급이 됩니다. 온라이프는 정근 안가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정회장 규칙을 거쳐서 온 종합병원을 설립을 했는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부산 서면에 16층, 18층짜리 건물 2개나 가지고 있고, 예, 얼마 전에 500억을 들여서 세정건설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리조트, 요트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고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이 종합병원이니까 이 기본 서비스에다가 임플란트, 목내장, 백내장, 성형, 줄기세포, 그 다음에 각종 수술이나 이렇게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쓸데가 좀 많아졌다고 표현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상조가 필요해서 상조를 듣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금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투자하지 말고 이런 거에 적금을 하나 들면 35,000원짜리 두 구자를 들면 이게 7만 원 정도 합니다. 월. 이게 의무기간이 60개월이고 만기가 170개월입니다. 네, 길죠. 이때까지 부으면 1,190만 원 정도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가입을 하시면 가입자한테는 첫 번째 한 세트, 120만 원짜리 한 세트를 드리거나 또는 글래핀 돔이나 매트를 드리기도 하는데 주식 40주와 코드 120개를 드립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플러스 가맹점을 만듭니다. 가맹점 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요. 그죠? 두 번째는 포인트 코드 35개를 드리는데 3개 해서 105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FT라는 걸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NFT라는 거는 이 본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 프로그램 하나를 가입자한테 주는 건데, NFT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점을 하나 드립니다. 본인 가맹점이나 내가 원하는 가맹점 중에 비어있는 가맹점 하나를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본사가 가져가야 되는 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만 원만 넘으면 내가 불입해야 되는 7만 원을 가맹점이 부어주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나는 부담할 필요가 없어져요. 오늘 내가 한두 번 붙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돈이 7만 원을 넘어가 버리고 7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벌어가면서 적금을 부르게 되겠죠. 항상 시스템을 짤 때는 진입 장벽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한 이걸 짜서 쓰기는 하지만 다음이 들어와서 첫 번째 거를 희석시켜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이 배당도 처음부터 넣었던 건 아니고 가맹점 A에 붙였더니 한 달에 막 500개, 1000개씩 코드가 나와. 근데 B에 붙였더니 10개, 20개밖에 안 나와요. 형평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입이 대빨 나오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 이거를 보완해 주려고 이건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배당을 하려면 내가 가진 걸 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본사가 가진 수익 이거의 30%를 n분의 1로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짠 거지. 그러면 너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수천 원부터 시작해서 수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내가 7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뒀더니 그것도 가맹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나는 그 권리로 NFT를 하나 갖고 있었더니 수백만 원씩 배당금을 받아 내가 줄 때까지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여기다가 뭘 더 넣어야 되냐, 급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량 제한을 걸어버려요. 수량 제한을 걸었으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신 분이 NFT를 필요로 하면 누구한테 사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한테 사야 돼요. 이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팔까요? 안 팔걸? 최소한 아무리 돈이 급해도 몇천만 원 이하는 안 팔 거다. 그래서 NFT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게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까지 해놨으니까 팔기가 엄청 쉬워졌죠. 예를 들면 내가 상조 들으라는 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상조를 들었더니 적금이냐, 적금을 가맹점에서 부어주고 배당받는 게 7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안 할 이유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할 거다. 그러면 이걸 하나 하기가 쉬우니까 하나에 수당 50만 원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코드 70개를 줄게. 소개한 사람한테, 소개한 가맹점한테. 뭐 10개는 하겠네. 그러면 500만 원에 700개의 코드를 가져가고 20개를 하면 1000만 원에 1400개의 코드로 가져가도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두 개씩 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늦었는다. 그러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무슨 일이 사고가 터지냐. 부산에 가서 사업 설명을 했더니 이제 7등급에 74세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 사업 설명하다 보면 3분의 1 정도가 나이 제한에 걸려요. 예, 그래가지고 야 나는 1시간 동안 설명한 이 내용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야 나는 뭘 쓰지도 않고 쓸 줄도 모르고 소개도 못해. 물건도 못 팔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만 귀에 들어왔냐? 배당만 귀에 들어왔어. 야, 그러니까 그 NFT라는 걸 하나 갖고 있으면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이라도 나온다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맞습니다. 그럼 나는 해줘. 근데 뭐에 걸렸어요? 나이 제한에 걸렸죠. 네, 그래가지고, 어르신은 안 되십니다. 신경질을 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500만 원을 입금하셨어요. 그래서 NFT 돈으로 야 너 이거 7만 원짜리 이거 부으면 60개월 동안 부으면 420만 원이잖아요. 네, 420만 원. 야 내가 500만 원 입금할 테니까 이거 하나 내놔. 그랬어요. 화끈하시죠. 어르신 그건 아니고 250만 원 제가 돌려드릴게요. NFT 하나 드리고 그랬더니 나 하나, 우리 집사람 하나 두 개를 해요. 그래서 25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걸 만들어놨더니 또 현금 카드로는 안 되냐 그래가지고 카드 받는 것도 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지나면 없앨 거예요. 돈 걷는다고 그럴 것 같아요. 모양이 좋지는 않아서 어쨌든 적금 하나 붙고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NFT 있을 때 많이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버려지는 포인트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나가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 멤버들끼리 분배한다. 그럼 받으려면 뭐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릇이 코드다. 코드를 하나 만들든 100개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데 많이 만들수록 기여를 많이 한 거니까 혜택을 줘야 되네. 그래서 3,000 코드를 넘기신 분들은 임원으로 대우를 해서 회사 수익의 10%를 떼가지고 평생 배당을 하고 6,000 코드면 배당 2개를 가지고
9천 코드면 3개를 가져가. 이렇게 짜놨어. 자, 그러면 실제 하는 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육천 포인트가 모이면 코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제 가맹점 사장님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겠죠. 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고 내 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조건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원가가 있어. 내 마진 챙겨야죠. 마진. 그 다음에 코드를 줘야 되니까 포인트 얼마 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하나 갖고 왔더니 우리 지인이 이거를 야 5만 원에 줄게. 그랬어. 그러면 5만 원에다가 내가 먹어야 될 마진 2만 원을 합치면 7만 원이 공급가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회사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3만 원을 주겠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A 화장품을 하나 그 가맹점 사는 가게에다 올리는데 판매가는 10만 원이고 기능은 이렇고 코드는 5개를 줍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손님이 회원이 화장품은 마음에 들어. 코드도 5개를 놓아 괜찮은데, 그래서 10만 원을 결제하시면 결제함과 동시에 7만 원은 가맹점 사장한테 착 들어갑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네, 7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뭘 줘야 돼요? 물건을 보내주시면 돼요. 외상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쿠팡 한 달 보름 돼야지. 봤죠? 엄청 뒤에 봤잖아요. 어디다 납품하시면 금방 돈 줘요? 그러면 편의점 같은 것도 물건 납품하면 막 한 달 주더라고요. 그동안에 유통 물량이 있으면 수억 원에서 수십 원씩 채워요. 그러다가 부도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외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결제가 선결제니까 결제가 딱 되면 나한테 벌써 포인트가 들어와 버리고 찾았으면 되는 현금이니까. 그러니까 외상이 없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원 입장에서 보면 24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를 사면 24만 원짜리가 5개 생기겠죠. 맞아요? 5개니까 4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사면 코드가 5개 생기잖아요. 400만 원짜리가 5개 생기겠지.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를 사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그래서 판매 수량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10,000원짜리 순댓국밥을 팔면서 10,000원 이상의 싸움품을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도 있고 고리대 마진도 있어야 돼요. 근데 포인트 알고리즘을 탑재하면 10,000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가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맹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행운도 돌려주고, 행운도 순댓국집 사장이 추첨해가지고 우리 오는 손님들 추첨해서 이건 맨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공정하게 이런 걸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수십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전산과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포인트 알고리즘을 아까 10만 원만 충전하면 무료로 다 쇼핑몰까지 제공해 주면 거기에 내가 상세 페이지도 올리고 영상도 연동해서 URL 링크도 걸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물건을 올렸다가 내 물건을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우리 집 오빠가 시골에서 사과를 100박스 했어. 100박스 올려도 홀랑 팔리면 내려버리면 돼요. 올렸다 내렸다를 가맹점 주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는 또 공동 제품이라는 거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포인트몰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게 4달 중에는 완성이 될 겁니다. 4달 만에 하기 전에 완성이 되면 여기에 회사가 아주 엄선한 제품들이 올라갑니다.
김치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헬스케어 장비들 돌리고. 근데 여기는 코드를 많이 주는 것만 올려줄 거예요. 많이 줘. 원가를 낮춰서 최대한 코드를 많이 줘. 자, 그러면 회원이 여기 들어와서 김치를 한 박스 샀어요. 그러면 원래는 가맹점 사장이 있잖아요, 여기. 가맹점 사장한테 코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회원이 소속돼 있는 추천인, 그 가맹점 추천인한테 실적이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면 이 가맹점 주인 입장에서는 회원만 늘려놓으면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기서 물건 구매할 때마다 코드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생겨요. 예, 이게 터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제품을 런칭하려고 줄을 쫙 서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제가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맹점 사장이냐? 이 사람이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게 아까 10만 원짜리라면 공장에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가, 공장에서 약속한 거는 결제와 동시에 이거 착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포인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쪽에 실적으로 쫙 풀어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걸 한번 돌려봤는데 시작하는 첫날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떠버려. 이런 게 해봤어요. 갖는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가맹점 사장이 돼서 뭐만 하면 된다? 회원 모집만 해놓고 뭘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코드 만들려고 전부 다 여기 와서 사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고주파 혹시 아세요? 네. 발고주파 이런 거 아시죠? 고주파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제품이 있는데 보통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올리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99만 원에 올리려고 해요. 네, 근데 코드를 50개 주는 거예요. 뒤집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거 엄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지는 코드 50개 생겨요. 누구누구 50개 생겨요? 본인, 추천인, 가맹점 50개 쫙 틀어버립니다. 제품을 런칭하는 기법은 터는 거예요. 탈탈 털어가지고 당신이 먹어야 될 최소한의, 왜냐면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예, 예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웬만한 작간의 마진만 있으면 거의 들어오지. 그리고 수량이 나가지. 수량이 엄청나게 나가요. 이렇게 짜는 거죠. 이 여기에 넣는 제품은 회사에서 엄선할 거예요. 중독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려고 하고. 가맹점, 각자 가맹점에 올리는 거는 가맹점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여기는 회사가 엄선해서 코드가 엄청 들어가는 제품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 그래서 가맹점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6,000원당 코드가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2,000원이면 2개, 18,000원이면 3개. 그러면 나 추천인 가맹점, 준가맹점한테도 코드가 3개가 생기는데 5개 생기고 2,000원짜리 물건을 팔거나 마진이 작은 걸 팔면 6,000포인트를 못 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맹점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라 이래요. 그래서 나는 100원, 나는 2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가맹점 사장님이 우리 회원들이 가서 쓰면 백다방 같은 경우에 아메리카노 2,000원, 1,800원, 2,000원이죠. 2,000원에 7%인가 그렇죠. 백다방이 지금 1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0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태서 6,000원이 되면 코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가맹점 여러 개가 주니까 코드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회원 모집을 한 가맹점한테 코드가 가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주는 가맹점에 코드가 가고 여기는 회원 모집하는 가맹점한테 가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점 소비한테 추천적인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모으는 거는 전부 이쪽이에요. 편의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쿠팡 이런 건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회원 모집한 가맹점의 코드가 생성이 되고 6,000원 단위로 주는 거는 주는 가맹점의 코드가 생깁니다. 남의 가맹점에서 회원 가입을 시킨 사람도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구매하면 코드가 나한테 생기는 거지. 우리 가맹점에 와서. 이게 약간 틀려요. 그래서 우리 저 박계한 대표님께서 약산샘물 네, 약산샘물이 35년 되셨죠. 네. 중국의 조대? 예. 조대에도 들어가고 김대중 대표님하고 거기 가서 이 대접받을 때 우리나라 물이 약산 한글로 전 세계에 나가는 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약산샘물 이 한 박스가 22,000원 이건 하나 팔면 대리점 마진이 4,000원인데 4,000원 가지고 코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2,000원을 주머니에서 내셔가지고 6,000포인트를 만들어서 코드 하나를 만드는 걸로 설계하시고 네. 그럼 대리점이 100개고 약 6만 개 정도 나간다 하는데 네. 저 대리점들이 하는 거만 이쪽으로 다 갈아태우면 우리 박 대표님은 코드가 6만 개씩 생기죠. 대박이시다. 네, 비즈니스를 어떻게 설계한 나는 이거를 저 연세에 한두 번, 한 번, 두 번에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만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까지 못 알아듣는데 한쌤하고 수학 일타 강사셔. 네, 수백억씩 돈을 벌던 분이시라 머리가 다른 분하고 완전히 네, 수학. 이게 수학이 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자,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 1번, 회원 가입을 하세요.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하는데 돈 받으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10,000원 정도는 충전을 해보세요. 네, 커피 한 잔 값이니까 이런 걸로 주식을 한 주 구매하시면 쿠팡은 3%니까 22만 원을 쓰면 코드 하나 생기고 CU는 10%니까 6만 원을 쓰면 코드 하나가 생기는데 주식은 60%를 줘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만 사면 코드 하나 생기고 그래서 주식을 하나 좀 구매하면 코드가 하나 생겨요. 자, 그러면 코드가 안 생긴 사람은 오늘 왔다 가고 내일 왔다 가고 모레 왔다 갔다 해도 족보가 여기 안 만들어져요. 네, 근데 10,000원짜리라도 코드가 하나 생긴 사람은 여기 자리가 딱 잡혀요. 그래서 오늘 코드를 만드신 분은 여기 있고 내일 만들면 여기 있고 다음 달에 만드시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네, 위에 쓴다는 것과 밑에 쓰는 거는 의미가 좀 크니까 굳이 네, 나중에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려면 저한테 오면 코드랑 바꿔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코드는 제가 갖고 10,000원 다시 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충전하셔서 하나정도를 구매하시면 자리를 잡는다. 세 번째는 사용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네, 충전하시고 해서 편의점이나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이나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를 쓰시는데 주유소는 충전해서 쓰지 마세요. 네, 주유소는 지금 마이너스가 납니다.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어떨 때는 2, 3% 나다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주유소는 충전해서 쓰지는 말고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기능을 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 마일리지가 좀 많이 쌓이고 있어가지고 기름을 전부 포인트로 넣습니다. 예.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즐거움을 좀 지나시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사용 방법을 해서 사용하시면 포인트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네 번째는 회원을 추천하셔라. 그래서 아는 분들은 좀 회원가입을 시켜놓으시면 이분들이 평생 소비 활동을 할 때에서 코드만 만들어질 때마다 나한테 똑같은 숫자의 코드를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형은 용돈벌이나 연금을 만들거나 또 하나의 월급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셔도 좋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는 그 수익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 좀 더 큰 수익을 원해 그러면 가맹점을 하셔요. 가맹점은 매장과 사업자가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맹점을 소개하시면 레버리지 시스템이 돌아가서 내가 집에 있어도 계속 누군가가 나를 위한 코드를 밤새 생성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신 분은 여기까지 가신 분들의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니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시고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셔도 좋겠다. 이게 저희들이 내리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포인트를 모으는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 네. 기존에도 아까 말씀하신 단행분들이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통합 포인트를 개념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팀원들을 해서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따로 포인트가 모아진다는 생각이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어떤